호그와트는 아직 제게 부엉이를 보내지 않았어요. 전 머글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전 괜찮아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만약 마법의 세계가 진짜라면 우리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머글과 마법사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마법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머글에게 마법의 우주가 있다는 걸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졌는데 왜 숨겨야 했을까요? 역사 초기에 두 세계는 공존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마법을 지닌 존재들을 박해합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다른 시기에 마법에 반대하는 열풍에 빠졌다고 해요. 그들은 공동체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법사들은 변장을 하고 살기로 합니다. 마법의 세계를 머글로부터 숨기기 위한 법이 수세기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692년에 준비된 국제 마법사 비밀 규정이죠. 그 법령은 머글 물건에 마법을 거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미성년 마법사는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머글 공동체의 마법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마법부는 규칙 준수를 감시합니다. 마법부는 심지어 오블리비에터라는 부서도 있어요. 그들은 머글에게 마법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데 전념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마법 활동을 목격한 머글들의 마법과 관련된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 준수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법사의 친척들과 고위 정치 지도자들은 이 규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 말은 이 친척들의 수가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혈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혈은 마법사와 마녀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혈통입니다. 혼혈인들은 가계도의 마법과 머글의 조상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머글인 머글 태생의 마법사들과 마녀들이 있어요. 머글 태생은 전체 마법사 커뮤니티의 약 25%를 구성합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친척들을 통해 마법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두 세계 사이의 이 모든 충돌과 비밀을 뒤로하고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정말 심오하고 혁신적일 거예요. 많은 마법사들이 머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글이 어떻게 살고 사용하고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헤르미온느는 슬루홍 교수의 부모님이 치과 의사라고 말하고 슬루홍 교수는 그것이 위험한 직업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직업은 머글 세계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머글 역사, 생물학, 관습 모든 걸요. 이제 우리는 마법과 이 모든 생명체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법을 학교 시스템에 통합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졸업 후에요? 마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은 또한 유대감 형성과 사회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유령과 같은 고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마녀일 수도 있어요. 책에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해리에게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주문은 있는데 왜 더 나은 시력을 주는 주문은 없는지와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왜 마법사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부엉이를 사용할까요? 저는 그게 마법 세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런 걸지도 몰라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지만 왜 우리는 정크푸드를 먹는 걸까요? 왜냐면 그 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부엉이를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멋지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요. 과학과 마법이 조화를 이루면 서로에게 새로운 발견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머글은 적절한 재료로 마법의 물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분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 마법의 물약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마법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스포츠처럼 퀴디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 골든 스니치. 또한 스포츠에서 정치 마법계의 가십에 이르기까지 뉴스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전 데일리 프로핏을 구독할 거예요. 미식과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마법의 과자 한 팩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버티보츠를 선택하거나 마법에 걸린 음식을 찾기 위해 다이아곤 골목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쇼핑에 관해 말하자면 이 두 세계 사이의 무역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마법사로부터 진리 워터를 살 수 있어요. 통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법사들은 갈레온, 시클, 크넉을 사용해요. 환율이 있어야 하고 전체 은행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은 재밌을 거예요. 마법사들은 인간이 그들처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빗자루를 사용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애퍼리션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오염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어요. 우리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키 또는 베니싱 캐비닛도 매우 유용할 거예요. 마법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문으로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법의 힘으로 어떤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 마법을 사용할 가능성은 끝이 없어요. 청소, 분실물 찾기, 짐 싸기 같은 간단한 작업을 마술로 처리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전기,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다른 멋진 발명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물건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마법사들이 이미 우리의 발명품에 꽤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개방적으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섬유 산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패션, 스타일, 디자인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멋진 망토를 입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버진 레인보우 오파를 보세요. 마법 없이도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우리도 마법사들을 놀라게 할 트릭이 있어요. 디멘터, 수많은 위험한 생물들, 그리고 괴물들이 있어요. 마법 세계의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보름달이 뜨는 타임스퀘어에 늑대 인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이 괴물들을 잡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할 겁니다. 아마 관계자들이 비상 연락망을 할당할 거예요. 위험한 괴물을 보면 이 번호로 신고하는 거죠. 만약 두 세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차별과 사회적 불평들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머글들이 마법사를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반면에 마법사들은 모든 것이 과거로 되돌아갈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글은 두려워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주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가 수없이 많아요. 기억력 마법, 폴리주스 마법약, 헥스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의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엄한 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하면 끝이죠. 그레인저 가족은 머글에게 어떤 슬픈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헤르미온느가 그 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들은 점차 외동딸과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딸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확실히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헤르미온느는 부모님이 함께한 삶을 모두 잊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보호주문, 뒤집기 주문, 그리고 다른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고 마시는 걸 특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사랑의 물약이나 베리타세럼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결국 머글과 마법사 모두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장점, 선택, 그리고 행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법사가 되어 분류 모자를 쓰게 된다면 어느 반에 배정되고 싶으세요?